지금 계엄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에 대한 지시 이런 또 내용들이 또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도 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이걸 저지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주장들이 나와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은요, 이 계엄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초 오전 이 국방위에서는요, 이 의원들 질의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이 내용을 공개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은 시점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윤 대통령이 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한 게 맞다면은 결국 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국방위에선 계엄당의 정치인 체포조 가동 정환과 관련한 이 질의도 이어졌었는데요. 이 참고인석도 아닌 뒷줄 관계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방첩사 수사단장이 손에 들고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여인영 당시 방첩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렇게 폭로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군 인사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인된 건 처음이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손 드신 분 그 마이크 좀 드리세요.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준장입니다. 말씀하신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여인영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검찰 국회 체포조로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라고 하는 방첩 수사단에 그런데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49명이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 곽 사령관, 그러니까 특전사령관이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당시 이 계엄사 등을 통해서 국회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말고 들여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면서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이 심되는 그 과정을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었겠느냐라면서 이 어제 나온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특전사령관이 이제 주장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결국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방첩사의 간부는 실제 정치인 체포조가 운영이 됐고 대상 정치인 명단이 하달이 됐다. 뭐 그 명단 저희가 아까도 소개를 드렸죠. 이런 것을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법적인 책임을 묻는 데에는 과연 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그 내란 혐의에 가담한 혐의로 그러니까 그 윗선에 있는 우두머리는 따로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국방위에서의 군 간부들의 증언 뭐 이런 부분이 또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추궁, 법적 책임 추궁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변호사님,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국회의원을 만약에라도 체포하려는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헌법을 준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탄핵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내란 행위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형사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부분에도 이제 해당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물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참고인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실관계 특정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께서 사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그 여당 지도부하고 만났을 때 내가 왜 비상계엄을 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나름대로 경고의 의미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본다고 한다면 국회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해제 요구 권한을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박탈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한 경고의 식의 계엄이 아니라 사실 내란 목적의 그런 이 비상계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특히 대통령이 직접 군 지휘관들에게 전화를 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란의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했다는 것을 그냥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체포조와 관련해서 방첩사령부의 수사단장이 국회에서 폭로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 그 저희가 명단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로서 확인되는 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사항이지만 어쨌든지간에 국회 상임위 현장에서 나온 그 공개된 명단 이전에 국정원 전 1차장이 그 주장한 내용은 있었지만요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군의 실무 담당자가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혁신당 대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소속이죠. 그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그다음에 조혜주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죠. 민주당 소속. 그다음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어준 친야 성향 유튜브 언론인, 그다음에 김민웅 그 탄핵 연대 지금 대표 맡고 있는 분, 김민석 의원의 친형이죠. 그다음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들어 있습니다. 조혜주는 아마 그 성관이 그 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들을 성관이 상임위원이군요. 자, 이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그 특전사령관이 주장한 정치인들을 갖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드러내라. 결국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아라. 그런 취지로 지시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관계자 발로 방송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모든 방송이 다 생중계를 했죠. 국회 상황을. 방송으로 국민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그런 지시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지시가 없다는 취지의 그런 해명으로 또 반박으로 보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국회 결의를 막으려 했다, 또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 하라는 것이 요 내용 두 가지가 내란죄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의 권능을 와해시키려 했던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와 법리와 결정적 정황, 확실한 정황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그 방첩사 수사단장이 얘기했다라는 명단하고 그 이전에 전 국정원 1차장이 주장했던 명단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특전사령관과 관련해가지고는 특전사령관의 이 증언이라든지 진술에 대해서 또 그 부하들의 또 증언과 진술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고요. 애초에 특전사령관이 물론 지금은 국회의장에서 증언을 했지만은 야당 의원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또 그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그 믿기 어려운 그런 또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한 증거와 증언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항상 뭐 그 너무 상투적인 용어가 됐지만은 법리와 증거가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서도 안 되지만 이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확실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 결론을 내야 된다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